소라게 뮤직 수트라 박기철입니다. 밴드 이름, 밴드 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그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밴드를 결성하면 좀 좋은 의미를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밴드명은 참 멋있는 이름들이 많죠. 가령 디퍼플, 짙은 자주색이에요. 멋있죠. 디퍼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들국화. 아유, 밴드명 좋아요. 들국화. 블랙호릴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밴드명은 되게 의미가 좋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밴드명의 의미가 안 좋은 밴드가 있거든요. 이름이 안 좋아요. 의미가. 뭐 일부러 그렇게 했겠지만 좀 아주 그 드문 케이스죠. 아마도 그 많은 수많은 밴드들, 음악 밴드들의 그 이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의미를 가진 밴드명이 누굴까? 어느 밴드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 머릿속 그 데이터베이스로 떠오르는 그 밴드명은 유라이어 힙이에요. 유라이어 힙. 아직도 활동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유라이어 힙. 영국 밴드인데요. 그 1970년에 1집 앨범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활동 중이라는데 그 원년 member는 딱 한 명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믹 박스. 이분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 백발을 장발로 탁 휘날리면서 기타를 쳐요, 무대에서. 멋있어요. 믹 박스. 이제 다른 멤버들은 이제 원년 멤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라이어 10인데 지금까지 24개의 그 스튜디오 정규 앨범을 냈다고 하네요. 아주 음악적 활동을 활발하게 한, 지금도 현존하는, 뭐 원년 멤버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원년 멤버 한 분이 팀을 이끌고 있고 밴드를 이끌고 있죠. 근데 이 유라이어 10 1970년에 1집 앨범을 냈는데 그 1집 앨범의 제목이 Very Heavy, Very Humble이에요. Very Heavy and Very Humble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발음해야 돼요. Very Heavy, Very Humble. 굉장히 묵직하고 Very Humble. 굉장히 좀 겸손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은 이제 그 발음을 그 H 앞에 그 H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H를 빼가지고 very heavy, very humble 이렇게 그 1집 앨범명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 두 번째 단어 있죠. humble, humble이에요. 굉장히 그 겸손하다. 그 1집 앨범 명을 그렇게 잡은 게 그 유라이어 10이라는 그 밴드명과 연관이 아주 크죠.
찰스 디킨즈라는 소설가가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예요. 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스크리지 영감, 뭐 구두쇠의 대명사죠. 스크리지 영감. 그, 그, 그 스크리지 영감, 그 아주 구두쇠, 인색한 스크리지라는 그 인물상이 그 찰스 디킨즈의 소설,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그 인물이거든요. 나중에 회개하죠. 아, 자기 내가 너무 세상을 너무 인색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참 그 활동하던 때가 찰스 디킨즈라는 그 소설가가 활동하던 때가 산업혁명 이후예요. 산업혁명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때. 이 산업혁명은 언제 시작했냐?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종교혁명 할 때 좀 이거 이 얘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얘기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때 그 종교혁명은 그 연도가 분명하잖아요. 1517년. 누구에 의해서? 예? 마틴 루터에 의해서. 마틴 루터가 거기 그 교회 벽에 붙인 그 반박문 뭐 별거 아닌 거였다. 별거 아닌 거였는데 그게 이 세계사의 흐름을 확 바꿨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분명하단 말이죠. 사람도 분명하고 연도도 분명하다 이거죠. 근데 산업혁명은 연도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대략 1760년대라고 해요. 1760년이 아니고 1760년대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이것도 무슨 보통 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딱 이게 무슨 제임스 와트가 딱 이걸 촉발시켰다 이렇게 하지 않죠. 뭐 마틴 루터의 그 1517년 종교 혁명처럼. 그 아무튼 그 산업혁명은 176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어떤 간의 수공업이 공장 대공업으로 바뀌게 되죠.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 안에서 수공업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공업이 공장에서 대공업으로 바뀌죠. 대공업. 공장 대공업. 그러니까 이게 전기기관을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아도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실을 뽑고 뭐 천을 만들고 뭐 그랬다는 거죠. 직물을 만들고 방적기, 방직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 손으로 뭐 하는 건데 이걸 다 이제 전기기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그 기관차 뭐 이런 것도 이제 산업혁명을 논할 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하여튼 1760년대부터 그 시작된 그 산업혁명. 그래서 이제 1800년대 찰스 디킨스는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1800년대 이제 태어난 1812년인가 태어나가지고 이 양반이 그 데이비드 카프필드라는 소설을 쓰거든요. 크리스마스 캐롤도 썼지만 뭐 올리버 스위프트 또 뭐 위대한 유산 뭐 이런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들을 써요. 그래서 영국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소설가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척박해진 이 인간 세상. 그래서 참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훈훈한 사회로 바꿀까 뭐 그런 거를 쓴 소설가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설을 썼죠. 산업혁명이 막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참 마르크스 레닌도 찰스 디킨스도 영국 사람인데 이 마르크스 레닌이 아니라 칼 마르크스 레닌은 두 사람이죠.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인데 그 칼 막스가 이 양반은
뭐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뭐 독일로 불려지지도 않았을 텐데 하여튼 지금으로 따지면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 양반이 이제 그 영국으로 망명 가서 거기서 그 다스 카피탈 그 자본론을 쓰잖아요. 그 영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런 어떤 그 빈부격차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 처참한 삶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자본론을 쓰죠. 그게 1867년이에요. 찰스 디킨스는 이제 그 자본론을 쓰기 칼 막스가 자본론을 쓰기 그 앞서서 1850년에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소설을 쓰거든요. 데이비드 카퍼필드 소설 이름인데 그 주인공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데이비드 카퍼필드 그러면 우리가 이 그 소설보다도 더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유명한 그 마술가 있잖아요. 마술가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먼저 떠오르죠.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제가 그때가 1800년이 아니죠. 1984년인가 5년인가 제가 예전에 그 현대그룹의 광고 대행사인 금강기획을 다녔을 때인데 그때 신입사원이었는데 그때 그 회사가 그 광화문에 있었는데 거기 바로 그 옆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 회사 그 바로 옆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그 마술 쇼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표값이 비쌌어요. 그 당시 표값이 비쌌어요. 근데도 제가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제 아내랑 같이 갔어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그 당시로서 참 비쌌던 것 같아요. 이게 10만 원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비싼 거 아니에요 그때 1984년인가 85년도 이때면. 근데 거기 그 세종문화회관이 꽉 찼어요. 그 정도로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그 마술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엄청난 그 흥행을 했죠. 그야말로 성황리에 공연을 했죠. 자, 근데 참 마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마술쇼라는 거 그때 난생 처음 봤는데 아주 그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마술쇼가. 그래서 그 유명한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생각나는데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는 그 이 양반의 그 마술사의 그 본명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그 소설 속 이름, 소설 속 주인공이죠. 소설 제목이기도 하지만 소설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데이비드 카퍼필드. 자신의 그 예명이죠. 예명으로 삼은 거죠.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 이 소설인데 뭐 유명한 소설들이 많죠. 그 위대한 유산 뭐 또 위대한 유산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 그 스크리지 영감이 여기서 나오죠. 스크리지 영감이 아주 인색한 구두쇠 영감으로 나오죠. 스크리지 그 소설 속 영감이에요. 찰스 디킨스가 만들어낸 그 소설 속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카퍼필드도 그런 찰스 디킨스가 만든 지어낸 그 소설 속 인물인데 여기에 그 유라이어 10이라는 그 인물이 나와요. 여기서 그 보통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무슨 그 영화에서 좀 악당을 보통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빌런 언제부턴가 그래요. 예전에는 나쁜 놈이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영화 보면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이랬거든요.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야, 저 사람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그리고 구분해서 봤는데 언제부턴가 빌런이에요. 빌런. 나쁜 나라는 이제 나쁜 놈, 악당을 빌런이라고 해요. 언제부턴가 그러는 거 몰라요. 근데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게.
빌런이 그게 그 마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마을 사람들. 빌리지 피플이에요, 한마디로. 마을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귀족들이 볼 때, 그 고위층 귀족들이 볼 때 저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좀 비천하고 좀 뭐 이렇게 봤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그 빌런이에요. 안 좋은 말이야. 쓰면 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버킷리스트 언제부턴가 또 꼭 하고 싶은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버킷도 양동이잖아요. 양동이를 걷어차는 거예요. 양동이를 걷어차면 이제 그 사람이 죽잖아요. 이렇게 양동 위에 올라가자 가지고 이제 목을 밧줄로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양동이를 팍 킥 더 버킷 양동이를 걷어차면 이제 그 교수형 당해서 죽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그게 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뭔 뜻인데 그러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죽기 전에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뭐 버킷리스트라고 또 뭐 빌런이라 그러고 좋은 말 아니에요 그게 빌런. 하지만 뭐 하도 많이 쓰니까 그 소설에서 그 나쁜 나라가 그 유라이어 힙이에요. 유라이어 힙. 이 사람은 그 소설에서 그 나쁜 나라잖아요. 나쁜 놈, 악당. 요즘 말로 안 좀 요즘 뭐 제가 안 그런 말 안 쓰는 게 좋겠다는 그 빌런. 하여튼 악당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사람을 만나면 저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 요러면서 얘기해요. 저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라이어 힙이라는 인물이 이 악당이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를 엄청 괴롭혀요. 응? 겉으로는 저는 악당입니다. 이러고 막 그냥 아주 그 겸손한 척 이러지만 속으로는 아주 음흉하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이 유라이어 힙이에요. 유라이어 힙.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이거를 이들이 이제 일집 앨범을 낼 때 이제 그 일집 앨범 제목이 1970년에 나왔거든요. 베리 에비 베리 엄블이에요. 근데 베리 헤비 베리 험블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 영국 사람들 이게 저 액센트로 그 앞에 그 H 발음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H를 빼가지고 베리 에비 베리 엄블 그래서 헤비에서 그러니까 에비 험블이 엄블 그렇게 해서 그 일집 앨범을 냈는데 1970년에 그러니까 이들이 그 유라이어 힙이라는 밴드명을 자기들의 그 밴드의 그 이름으로 삼았는데 일집 앨범을 딱 그 유라이어 힙의 그 험블 그 겸손함 그게 이제 그 일집 앨범 그 제목에 이게 녹아 있죠. 그 자기네들의 밴드명의 그 의미가 그 일집 앨범 제목에. 그래서 이제 그 일집 앨범은 자기네들의 음악은 이렇게 그 어떤 헤비하다, 굉장히 헤비하다, 묵직한 음악이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음악은 그 유라이어 힙의 음악, 유라이어 힙이라는 인물이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비천하고 좀 겸손한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음악은 결코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유라이어 힙의 음악은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했던 그 음반이
그 1970년에 베리 헤비 베리 에비 베리 엄블이에요. 여기서 그 가장 유명한 곡은 그 집시라는 곡이 있죠. 근데 1집 앨범은 그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그 음악 그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의 음악은 절대 유행할 수 없다. 히트칠 수 없다. 이런 악담까지도 들어요. 그런데 웬걸 그 다음에 낸 이들의 그 3집 앨범이 있는데요. 1971년도에 그 두 개의 앨범이 나오거든요. 솔즈베리랑 그다음에 이제 Look at Yourself 이렇게 두 개의 앨범이 나오는데 그 71년에 나오는 그 Look at Yourself, Look at Yourself. 이 Look at Yourself에서 그야말로 그 초대형 히트작이 나오죠. July Morning. 7월의 아침이에요. 아, 멋있어요. 이 유라이어 힙의 음악의 특징은 그 밴드의 중심이 음반 올겐이요, 올겐. 그 오르간이죠, 오르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온 올겐 멤버가 있었는데 원래는 올겐이 없었어요. 멤버에 올겐이 없었는데 오르간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음악적 색깔을 위해서 좀 더 그런 어떤 헤비하고 그다음에 이 험블한 음악적 색깔을 위해서 오르가니스트를 영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켄 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켄 헨슬리. 이 켄 헨슬리가 나중에 들어온 멤버인데 이 유라이어 힙 음악의 토대를 이뤄요. 토대. 그래서 유라이어 힙 음악의 거의 대부분은 이 켄 헨슬리가 만든 곡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라이어 힙 음악의 거의 대부분은 켄 헨슬리가 만들었어요. 역시 이 줄라이 모닝도 1971년도에 그 줄라이 모닝도 켄 헨슬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음악은 주된 사운드가 올겐 사운드예요. 기타가 있긴 있어요. 그 기타리스트가 믹박스인데, 믹박스. 여기서 보통 밴드들은 이 당시에 밴드들은 특히 락 밴드들은 이 기타리스트가 화려한 솔로를 선보이거든요. 화려한 솔로. 디퍼플이나 레드저플린 이런 데 보세요. 이 기타의 이 테크닉, 이 기교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유라이어 힙은 화려한 기타 솔로가 없어요. 켄 헨슬리의 오르간 연주에 이렇게 쫙 녹아드는 기타 연주를 해요. 그게 유라이어 힙 음악 사운드의 특징이에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곡이 유라이어 힙의 줄라이 모닝이죠. That I was on a July morning.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7월의 아침에 나는 거기 있었다. 그러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유라이어 힙의 우리가 아는 곡들은 거의 다 이제 70년대 중반, 초반에서부터 중반에 있는 그때의 곡들이 있죠. Easy Living, Easy Living, 그것도 있고, Sunlight, 그것도 있고, 레인도 있어요. 제가 이거 노래 따라 느낌 따라 제가 기타 치고 올렸어요. 호세 펠리치아노의 레인도 올렸는데 그거 올리기 전에 제가 유라이어 힙의 레인을
먼저 올렸어요. 노래 따라 느낌 따라해. 그래서 참 그 이 유라이어 10은 밴드명은 참 그 어떤 그 악당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 굉장히 응? 그야말로 그, 참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참 엄청나게 히트를 친 그 영국 밴드인데요. 그 이 유라이어 10, 하여튼 이 밴드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 이제 그 가장 일찍 돌아가신 분은 이제 그 보컬인데 그분은 참 아름다운 노래를 참 아름답게 부르는 분인데 그 레인 부르는 거 한번 유튜브에서 뭐 찾아서 보세요. 유라이어 10의 레인 URIAH 힙이 이제 뭐 궁뎅이 힙이 아니라 궁뎅이 힙은 HEAP잖아요. 이거는 HEEP예요. 유라이어 10의 그 레인 저 공연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정말 잘 불러요 노래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불러요 노래를. 근데 그분이 그 알코올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 30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켄 헨슬리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좀 오래 사셨지만 지금도 유라이어 10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놀라워요. 1970년대 밴드가 원년 멤버가 있죠. 원년 멤버가 그 믹박스 원년 멤버 기타리스트가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그 하지만 그분이 그 뭐 화려한 솔로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팀의 그 연주에 이렇게 탁 녹아드는 그런 그 기타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공연하는 거 보면은 이 100발의 할아버지거든요. 나이 80. 예? 그 80, 100발을 쫙 장발로 하고 딱 라이브 끼고 기타 아주 멋지게 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스튜디오 앨범만으로 뭐 라이브 앨범 뭐 이러고 또 컴필레이션 앨범 이런 거 있죠. 뭐 히트 앨범 이런 거 빼고 어떤 공연 앨범 이런 거 빼고 그 스튜디오 정규 앨범만 24장을 냈다고 하네요. 24장. 굉장히 그 음악적으로 뭐 활발하고 지금도 현존하는 유라이어 힙이에요. 그래서 참 이들은 그 보통 우리가 그 어떤 소설이나 뭐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악당들 한마디로 나쁜 나라가 이렇게 인상에 깊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유라이어 힙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유라이어 힙,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소설에 찰스 디킨즈의 소설에 등장하는 그 나쁜 놈인데 악당인데 나쁜 나라인데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말하는데 늘 사람들 앞에 가면 막 요러고 요리하는데 저는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I'm very very humble. I'm very very humble people. I'm very very humble person. I'm very very humble man.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아리면서 요러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유라이어 힙이라는 그 나쁜 나라가. 근데 이 속으로는 엄청 음흉하고 아주 그냥 탐욕으로 그냥 똘똘 뭉친 나쁜 놈이죠. 그래서 주인공인 데이비드 카퍼필드를 아주 괴롭히는 그런 유라이어 힙이에요. 근데 그 소설 속에서 하도 이 사람이 이 악당이 아주 인상에 남죠. 그러니까 유라이어 힙이 그렇게 인상적인 음악을 하겠다. 유라이어 힙처럼 소설 속의 그 나쁜 나라 나쁜 놈처럼 그렇다고 뭐 나쁜 음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들 그 기억에 팍 박히는 인상적인 그런 음악을 하겠다. 그런 의지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밴드명을 유라이어 힙이라고 했던 거는. 그래서 참 그 찰스 디킨스가 쓴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
참 이 소설에는 참 그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은 참 여러 가지 그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데 등장하는데 주로 그 찰스 디킨스가 그 그리고자 했던 거는 그 산업혁명 이후로 그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그 발발하잖아요. 근데 이 산업혁명은 제가 요 전에 제가 그 일행력이라는 한자를 쓰면서 그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돌발된 돌출된 행동이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그런 거의 그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다. 그 1517년 루터의 종교혁명이잖아요. 그럼 확실히 종교혁명은 확실히 1517년 누가? 마틴 루터가 뭘 했냐? 반박문, 로마 카톨릭에 반발하는 반박문을 내건 거. 근데 종교혁명은 그게 확실한데, 근데 이 산업혁명은 연도가 불확실해요. 연도가. 그럼 누구냐? 뭐 거론되는 몇 명씩 있긴 한데 어느 딱 한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이 연도가 1760년이 아니고 1760년대에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죠. 1760년대에 시작되었다. 60년이 아니라 1760년대. 그래서 이제 이게 찰스 디킨스가 활동했던 때는 이제 18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막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진행될 때죠. 응?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인권 이런 것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을 때예요. 그냥 막 그 애들도 어린 애들도 막 공장으로 내몰고, 응? 이 빈부 차이가 이것이 엄청나게 생기고 어떤 도시 노동자들의 이 삶이 아주 피폐해지는 이런 때거든요. 그 당시 영국 사회가. 응? 그래서 이제 칼 마르크스가 그 영국으로 망명 가가지고, 원래 이 사람 그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 영국으로 망명 가가지고 1867년에 만든 책이 이제 자본론이잖아요. Das Kapital. 영어로는 The Capital. 자본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쓴 책이죠. 자본론이라는 책이. 근데 이제 찰스 디킨스는 그보다 앞서서 1850년에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소설을 쓰고, 주로 이제 이 양반이 쓰는 소설은 그런 어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게 나타나는 어떤 이런 어떤 사회의 이 병리 현상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캐롤, 뭐 위대한 유산, 또 뭐 데이비드 카퍼필드, 뭐 또 몇 개 더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인들로부터 참 존경받는 소설가예요. 어떤 이런 어떤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폐해진 이 사회를 좀 더 좀 개선해 보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소설들을 쓰죠. 인간 군상들 안에 유라이어 힙이라는 이런 어떤 시대의 그 악당도 나오고, 또 그걸 또 그 유라이어 힙이라는 그 소설 속에 그 나쁜 놈 이름을 자신의 밴드명으로 삼은 유라이어 힙이라는 그 참 영국 밴드도 참 희한하죠. 보통 밴드명은 좋은 이름을 담는데, 그래서 유라이어 힙 여기서 유라이어 힙은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유라이어 힙이에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다. 요러고 조아리고 근데 안으로는 굉장히 음흉하고 탐욕적이다. 그리고 한자로 제가 한번 그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문장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말은 뭐 나올 수 있어요. 외겸 내탐이죠. 외겸,
바깥으로는 겸손하다. humble, humble, humble outside, but 굉장히 탐욕적이다. 굉장히 greedy inside. 아주 음흉하고 시커멓고 속이 시커멓다기죠. 외겸내탐. 근데 이 외겸내탐과 반대되는 글자를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는데 그래서 한번 글자를 써봤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불겸이소예요. 불겸이소. 불겸이소. 겸손하지 않다. 제가 있었죠. 겸손하지 않지만 그냥 그저 소박하다. 그냥 있는 그대로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제가 요즘 제 친구들 만나고 뭐 그러면 이런 얘기 해요. 저는 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뭐 어디 가서 뭐 겸손하다고 뭐 이러고 그러지 않는다 나는.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난 그냥 소박할 뿐이다. 뭐 겸손을 표방하진 않는다 내가. 그 유라이어 힙처럼 겸손을 표방하진 않는다. 그냥 그저 소박할 뿐이다. 불겸이소예요. 겸손하지 않지만 그냥 그저 소박하다. 이 소자가 이게 이제 요 위에가 요게 그 어떤 그 실을 이렇게 뽑아내면 이렇게 거는 걸개예요. 이게 걸개고 요 밑으로 이제 실을 이렇게 이제 매단 거죠. 근데 이 실은 하나도 염색이 안 된 실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뽑아낸 실 색깔 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실처럼 이렇게 좀 그려봤어요. 이 소박하다. 이 소박하다라는 거는 이 소가 그 작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내추럴이라는 뜻이 있어. 내추럴. 그냥 있는 그대로 바탕, 본연의 그런 뜻이에요. 본연의. 그리고 또 이 소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당당하다는 뜻이 있어요. 당당하다. 우리가 소수할 때도 이 소자 쓰거든요. 나눠지지 않는 소. 뭐 어떤 작은 수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러지지 않는 당당한 수. 그래서 이 소수를 프라임 넘버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이 소자를 쓰죠. 그래서 이 불겸이소는 겸손하지 않다. 일부러 그 유라이처럼 나 겸손해요. 뭐 그러지 않는다. 요즘 뭐든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부러 겸손하진 않다. 일부러 뭐 겸손해야 할 땐 또 겸손해야 하겠지만 일부러 뭐 이렇게 그 겉모습을 겸손으로 치장하지 않는다. 그게 불겸이에요. 불겸. 불겸. 이 불자가 이게 지금 이 땅 위로 지금 이게 지금 이 소사오자 그래서 안일 불자죠 이게. 아직 밑에 있잖아요. 밑에 그 안일 불자죠. 겸손하다. 이는 이게 원래 그 수염을 표시한 글자였어요. 이가. 그래서 제가 수염처럼 그렸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떤 문장에서 뭐뭐 하다 하지만 뭐 그런 뜻이죠. 이게 이 소박하다. 그래서 소박할 뿐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추럴하고 그러면서 당당하다 이거죠. 당당하다. 뭐 꿀릴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제가 불겸이소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뭐 이 태도라고 하나요? 삶의 방식이라고 하나? 뭐 제가 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불겸이소. 그래서 이거는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유라이어 힙과는 정반대되는 거죠. 정반대되는 거죠. 한번 그 유튜브에서 이 유라이어 힙이라는 그 영국 밴드 1971년작 Look at Yourself라는
그 앨범에 실린 이 대작이에요. 이거 대작.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아주 그 유려하고 멋있죠. That I was on a July morning, I was looking for love. 이것도 한번 좀 불러보고 싶어요. 이것도. 자, 소라게 뮤직 수트라 박희철이었습니다.